다 불러오시고 이렇게 붙어서 서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총선 일정으로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저도 오늘 특별히 또 총선 일정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수원입니다. 수원 동네에서 시민사회 활동가로 또 부동산 개혁의 전문가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오늘 제 옆에 함께 서 계신데요. 토지자유연구소 소장님이면서 수원 촛불행동 공동대표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남기엽 대표님이 이번에 22대 총선에 조국혁신당의 비례후보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출마 선언을 하는 기자회견을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도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남기엽 대표님은 예비 후보님은 정치를 사회적 고통에 공감하는 그런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SNS에 올린 글을 통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2014년 그 세월호 참사가 있은 이후에는 앞뒤로 그의 몸에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피켓을 걸고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면서 사회적 고통에 함께했던 그의 모습을 지켜보아왔습니다. 아마도 연구자로 활동가로 그렇게 살아온 남기엽 후보님의 모습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고통의 하나인 부동산 문제, 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남기엽 후보만큼 전문가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가 갖고 있는 그 철학 또 활동이 22대 국회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남기엽 후보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함께 해주신 분들에 대한 소개와 또 출마 선언문을 함께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남기엽입니다. 제 옆에는 우리 김민웅 촛불행동의 상임대표님, 또 옆에는 우리 정세은 교수님, 또 옆에는 윤명 의원님, 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네, 이렇게 오셨습니다. 네, 출마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남기엽입니다. 현재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으로 수원, 오산, 화성 촛불행동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 또 하나는 나라를 진짜로 망친 주범, 한국 사회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로 만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위해서 2년 전 가을부터 촛불을 들었습니다. 끔찍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여 거리에서 촛불 시민들과 함께 오열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참사는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참사의 실질적 가해자와 책임자들은 언제나 뻔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가해자들과 책임자들이 부동산 특권층이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특권층,
부동산 과다 보유자들은 부동산으로 엄청난 불로소득을 누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경제 권력, 정치 권력, 사법 권력, 언론 권력까지 쥐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 일가는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했습니다. 당선 직후부터 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과 부동산 문제 해결은 같이 가야 합니다. 촛불 시민의 항쟁 정신을 체현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뜻을 함께하는 의원,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3년은 길다고 했지만 당원인 저는, 촛불 시민인 저는 단 하루도 너무 깁니다. 그것에 못지않게 국회의원이 되면 저는 부동산 문제 해결에 저의 모든 힘을 쏟아 부을 것입니다.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국회의원을 비롯한 수많은 정치인들이 있었지만 부동산 문제 해결에 몰두한 정치인은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죽산 조봉암 선생입니다. 초대 농림부 장관이었던 그가 없었으면 농지개혁은 실패했을 것입니다. 농지개혁의 핵심은 지주들의 이익을 크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땅이 없는 소작농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 사회는 조봉암 선생의 치밀하고 강력하게 추진한 농지개혁으로 위대한 자영농사회가 되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화와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농지개혁의 정신은 허물어지고 도시에 신흥지주들이 생겨났습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 건물과 개발지역에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개인과 기업들이 등장했습니다. 국가복지가 열악하기 때문에 결국 개인들도 전세를 끼고 다주택자가 되는 전략을 선택했고 기업들은 기술개발, 경영혁신보다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버는 것이 덜 위험하고 이익도 크기 때문에 투기에 몰두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른 나라보다 땅 사는데 9배나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집값은 너무 비싸서 엄청난 부채를 일으키지 않고서는 구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끌이라고 하는 슬픈 언어로 등장했습니다. 땅값도 너무 올라서 우리나라 땅을 다 팔면 캐나다 1.5배를 살 수 있고 미국 4분의 1을 살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부동산 소유자와 비소유자,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1주택자와 다주택자, 서울 및 수도권 주택 소유자와 지방 주택 소유자 간의 격차는 계속 커졌습니다. 이 격차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와 신자유주의적 금융질서와 맞물리면서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2022년 토지 소유 진위 계수가 무려 0.916이나 됩니다. 해방 직후 우리나라의 토지 소유 진위 계수가 0.73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0.916이라는 수치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 문제, 소비유축 문제, 사회 갈등 문제의 원인의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어김없이 부동산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반세기 이상 흘러오면서 대한민국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으로 전락했고 그 결과로 2023년 4분기 출생률이 0.7대에서 0.65로 떨어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에 제2의 토지개혁을 이끌 제2의 조봉암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21세기 조봉암이 되겠습니다. 제2의 조봉암이 되어 제2의 토지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겠습니다. 토지공 개념의 정신을 구현해서 땅 때문에 땅을 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땅보다 땀이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주거에 대한 권리를 누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개혁은 준비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 하나는 개혁의 방법 혹은 청사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20여 년간 토지와 주거 문제의 해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부동산 세제,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방안, 주거복지와 토지공 개념의 정신을 추진할 수 있는 LH 개혁 방안,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 그리고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토지공 개념 구현 방안인 토지기본소득, 즉 토지배당제도 연구하여 한국 사회에 제출했습니다. 저는 개혁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온갖 난관을 뚫고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 추진하는
하는 실행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2의 토지개혁을 추진하려면 기득권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실행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의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제가 사는 아파트, 작은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에서 4년 동안 입주자 대표 회장을 했습니다. 처음 회장 2년 동안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동대표 80% 이상이 관리소장과 한통속이 되어 매달 열리는 회의 때마다 온갖 욕설을 퍼붓고 위협을 가했으며 심지어 저를 대상으로 한 불법 해임 투표를 3번씩이나 강행했고 10차례, 10여 차례 고소까지 했습니다. 과거에 자신들이 저지른 비리가 드러날 걸 염려하여 저를 괴롭혀서 쫓아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굴하지 않고 이런 적폐 세력들에게 힘을 다해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지지하는 입주민들을 조직하여 서명을 받아 수원시에 감사 청구를 했고 그것을 통해 그들의 비리를 공적으로 밝혀냈으며 2년 동안에는 제가 섭외한 동대표들과 개혁 입주자 대표 회의를 구성하여 아파트를 개혁하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함께한 주민들은 그야말로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저와 사회의식이 정반대인 사람과도 만나 아파트의 적폐청산을 추진하기도 했고 아파트 상간의 호프집 사장, 인테리어 사장, 정육점 사장과 만나서 개혁을 도모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방법을 찾아내고 분업과 협업을 통해서 난관을 극복해 나갔는데 바로 이 부분이 실행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전국민 주거권과 토지공 개념 실현이라는 제2의 토지개혁에 대한 청산이 준비되어 있고 실행력을 갖췄습니다. 제2의 조범이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곧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됩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잔인무도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것이고 급기야 159명이 바다도 아니고 강도 아닌 도로에서 죽임을 당하는 참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총선 이후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켜야 합니다. 나라가 위험합니다. 마찬가지로 주거 및 부동산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제2의 조보왕이 되어 전 국민 주거권과 토지공 개념을 실현하겠습니다. 물론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를 국회에 파견해 주실 국민의 도구일 뿐입니다. 함께해 주시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의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국민 여러분, 저를 조국 혁신당의 비례후보로 나아가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민웅 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촛불행동 상임대표 김민웅입니다. 우리나라 토지정의 문제 최고 전문가 남기업을 조국혁신당 비례후보로 열렬히 지지합니다. 제2의 죽산 조봉암을 담대하게 천명하고 자청한 남기업에게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자연구소 소장 남기업은 오랜 세월 토지정의를 바로 세우고 주택 문제를 공적 가치로 접근해온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여러 저작들만 봐도 남기업이 이 나라 토지 정의를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을 해왔는가를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땅에서 온 기본소득, 토지 배당이라는 저서 역시 현실과 이론 그리고 정책을 하나의 틀로 명확하게 정립한 역작입니다. 우리의 실학이 제기한 여러 논의의 전통과 토지 정의의 세계적 이론과 헨리 조지의 전통을 모두 아우르고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접목해 해결의 차원을 달리한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토지 윤리와 경제 정의 그리고 정책의 진보성이 모두 유기적으로 실천력이 있게 그런 내용을 담아냈습니다. 우리의 민생이 힘든 근본적인 까닭은 가장 중요한 원인을 차지하는 것이 토지와 주택이 대단히 불공평하게 배분되어 있다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의 국가적 역량에 타격이 되는 인구 감소의 현실도 이에 따른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혁파하지 못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땅 한 떼기, 집 한 칸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은 더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정권은 부자들만을 위한 토지, 주택 정책을 막무가내로 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민생의 현실은 날로 참담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국 혁신당이 이런 윤석열 정권과 정면으로 승부를 걸겠다고 천명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당보다 진보적인 대안을 찾아 아주 빠르게 실현시키겠다고 하는데 토지와 주택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남기업만큼의 최적화된 후보는 달리 없을 것을 확신합니다. 남기업은 수원, 오산, 화성, 촛불냉동의 공동대표로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그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수원 지역은 다산 정영역의 정신이 펄펄 살아있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윤석열을 탄핵하고 끝장내는 일에 남기업은 최선두에 서왔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이런 후보를 비례후보로 내세워서 국회에서 국정을 감당하게 한다면 윤석열 정권 종식과 그 이후의 사회 대개혁의 길을 여는데 큰 수임이 있게 될 것을 또한 믿음하지 않습니다. 남기업, 그가 조국 혁신당 소속의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순간부터 우리나라의 토지 정의는 그 역사를 달리 쓰게 될 것입니다. 조국 혁신당의 비례후보 남기업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대학교 경제학과의 정세은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남기업 예비후보께서 조국 혁신당에 출마하면서 제가 그 지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다 아실 텐데요. 다 보셨을 텐데요. 그 기생충에서 말하는 기생충이 누구일까? 언뜻 그 부잣집에 숨어 들어간 그 가난한 가족이 기생충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크게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가족이 그렇게 기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이유가 바로 그 가족이 집이 없고 땅이 없고 그리고 근로소득을 벌어서 그런 것들을 마련할 수 없고 이러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진정한 기생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에 빨대를 꽂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이 불로소득 계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농업사회였을 때는 누가 지주이고 누가 소작인인지가 눈에 보였지만 지금은 땅을 어마어마하게 가진 사람들이 있고 대다수는 땅이 없어서 그렇게 고통을 받지만 그게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토지개혁이 제2의 토지개혁이 필요할 정도로 한국 사회의 부동산, 토지는 상당히 불평등하게, 과도하게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상당히 추상적으로 들리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학생들이 여름방학 때 서울에 인턴을 하러 가고 싶어요. 그런데 서울에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못 가겠어요. 라고 한다거나 졸업을 해도 돈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임대료 내기도 바빠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한국 사회를 괴롭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런 토지 문제에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시장주의적인 방식으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수요와 공급 모두 적절한 규제와 정부의 재정 지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 모두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내가 횡재를 누리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집을 살 곳이 아니라 재산의 수단으로 그렇게만 인식하는 이러한 풍토가 바뀌어야 될 것이고 우리 남기업 소장님, 남기업 후보님은 지난 한 20여 년간의 삶을 이 문제를 위해서 헌신해 오셨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정의롭고 그리고 대의를 추구하는 그런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며 이 자리에서 남기업 후보님에 대한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호소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기업 후보님이 22대 총선에서 조국 혁신당의 비례 후보로 선정이 되고
그리고 당당하게 국회에 들어가서 그가 담은 부동산 개혁, 땅 때문에 땅을 치는 그런 국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너무 불편해.